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는 마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요. 천재 노미숙 중3 3단원 아름다운 우리말이라는 큰 단원 속에 소단원 2 통일시대 국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북한 언어의 어떤 차이점, 공통점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요. 수업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남북의 언어 동질성과 이질성 살펴보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글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네, 한번 쭉 읽어보면서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잡서보면 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볼게요. 가와 나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그러니까 이 공통점, 동질성 이런 측면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었기에 이게 이해가 쉬웠는지에 대해서 묻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여기 공통점을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남북 언어의 동질성은 무엇인가? 문장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에 큰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그 다음에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모두 사용한다고 하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에 여기에서 나타났던 예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일단 씨름이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바지 저고리, 그 다음에 두루마기, 외출복 등등 많았어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발음하는 그대로 이게 적는 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북한 그러니까 문화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 표준어나 공통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또한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겉옷이나 입었다 같은 경우는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라고 한다면 겉옷이라고 썼겠죠. 입었다? 네, 이렇게 썼겠죠. 쓰기를.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라고 한다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형태를 밝혀줬기 때문에 이렇게 겉옷 입었다. 이렇게 그 형태를 밝혀 적잖아요. 근데 북한말, 즉 문화어에서 또한 이렇게 그 맞춤법에 맞게 그 표기하는 그런 형태들이 등장하더라. 이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2번 가나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요 두 가지를 여기에 답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문장 구조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맞춤법 규정과 비교하여 가나의 표기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요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이를테면 씨름,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외출복과 같은 이런 표기와 그 다음에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이 둘 다 모두 사용하는 게 어떤 표기상의 특징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남한과 북한 모두 어쨌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그 다음에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이거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차이점.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많이들 알고 있죠. 북한말, 즉 문화어, 그 다음에 표준어의 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표준어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내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표준어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표준어는 그러니까 외래어 사용이 많습니다. 사실 외래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외국어인데 이게 외래어가 됐다면 이게 국어로 이제 굳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를테면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식의 것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출신은 외국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굳어져서 사용되는 게 외래어 아닙니까? 어쨌든 얘네들도 외래어지만 우리나라 말입니다. 국어긴 하죠. 순우리말이 아닐 뿐 어쨌든 출신이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화어는 순우리말을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걸 순우리말로 어떤 순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본받아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한글의 어떤 그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북한 쪽에서 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표준어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 하여,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개념이라든지 외래어도 많이 사용하고 또 외국어 또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대로 막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뭐 그다음에 정말 너는 정말 스마트하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우리나라 말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좀 어떤 유식해 보이려는 어떤, 아니면 여러 가지 뉘앙스의 어떤 그 느낌 때문에, 그런 게 좋아서 그래서 영어를,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쁘기만 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국제 정서에도 좀 약간 부합이 된다. 하지만 얘네들은 국제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국제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얘네들은 국제적인 말은 좀 아니겠죠. 그죠? 이런 거에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 그걸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구 용어 중에 그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은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어디서 얼핏 들었었는데, 코너킥이라는 이 표현, 축구 용어 중에 코너킥을 갖다가 얘네들은 구석차기,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페널티킥, 페널티킥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어떤 반칙을, 어떤 중요한 어떤 순간에 그 문전 근처에서, 어쨌든 골대 근처에서 반칙을 범했을 때 페널티킥, 자유롭게 차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벌칙차기. 그 다음에 패스, 이것은 뭐냐면 연결.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 뭐 박지성 선수에게 연결, 뭐 이런 식으로 연결, 패스가 아니라 연결. 그 다음에 슛, 이건 뭘까요? 이건 슛입니다. 그대로 슛이에요. 예. 어쨌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은 이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겁니다, 아마. 자, 속성 음식 센터 차림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속성 음식, 빠르게, 패스트, 그 다음에 음식, 푸드, 그 다음에 센터, 점, 이렇게 해서,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외국어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한자어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걸 순우리말로 한다면 속성 음식 센터, 개인적으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들의 은연중에 인식 속에 영어를 사용하면 좀 더 뭔가 멋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얘는 한글은 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참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차림표, 메뉴판이겠죠, 그죠? 물고기 햄버거, 그럼 아마도 PC버거가 되겠는데, PC버거 있습니까? 선생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 다음에 닭알 햄버거, 이거는 뭐 에그 햄버거겠죠. 이 닭알이라는 걸 사실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달걀이라는 것을 닭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닭이라는 말과 알이 붙었는데 요게 뒤로 가서 달갈, 달걀 이런 순으로 아마 바뀐 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북한 사람들은 닭알 햄버거라고 쓴답니다. 에그 햄버거. 에그 햄버거가 아니라 에그 버거라고 하겠죠? 에그 버거. 그 다음에 남새 샐러드. 이거는 채소, 샐러드 요거겠죠? 예. 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튀김 요리. 그 다음에 얼음 라떼, 아이스 라떼, 오렌지 단물, 오렌지 주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오렌지 주스. 이거 아닙니다. 주스예요. 네. 이런 식의 것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말과 북한 말의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남한 말과 북한 말의 어떤 그 차이점, 이질성에 대해서 일단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건 선생님이 지금 다 적어줬었죠. 그죠?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남북 언어의 이질성, 이 남한과 북한의 언어의 어떤 이질성, 다른 성질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첫 번째, 남한에 비해 북한은 상대적으로 고요를 더 많이 사용한다.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한과 달리 북한은 두음 법칙에 따른 표기를 하지 않는다. 두음 법칙, 머리 두자를 쓴 건데요. 그러니까 첫 소리에 나오는 음의 법칙, 그러니까 첫 소리에 자음이 오는 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첫 자음으로 발음하기 좀 부담스러운 자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음하기 편한 자음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걸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북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되는 것이고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자어는 그 로이고 계집 여자이고 뭐 어쨌든 그렇게 원래 한자어의 도금은 그렇게 발음이 되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초성으로 가져오게 되면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자를 여자로 발음하고 노동을 노동이라고 발음을 바꿔서 발음하는 겁니다. 그게 두음 법칙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뭐 령량 뭐 이런 식으로 여자, 노동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이시오 표기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밑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요 전에 나온 요 청서와 그 다음 멧돼지의 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내용은 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겨울 양식, 고간, 멧돼지, 푯말. 자, 우리는 선생님이 뭐라고 발음했습니까? 겨울 양식.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겨울 양식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곶간. 우리는 곶간이라고 발음하는 걸 고간. 멧돼지라고 발음하는 걸 매돼지. 그 다음에 푯말이라고 하는 걸 표말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둘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할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요 두음 법칙의 차이, 사이시오 표기의 차이. 알겠죠? 그래서 이번 어떤 강의에서는 이 두음 법칙의 차이와 그 다음에 사이시오 표기의 차이를 포인트로 두고 이것만 떼면 그래도 남북한 언어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 라고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 볼게요. 사실 지금 여기 교과서에서도 지금 교사에게 그 지도하는 어떤 방향을 그냥 살소리가 어떻게 뭐 표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이 두음 법칙에도 차이가 있다더라 그것만 알려줄 뿐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알아야지 속이 후련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는 두음 법칙과 사이소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시오 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일단은 아까 두음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얘는 패스하고 사이시오 표기,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옆에다 한번 쓸게요. 자, 사이소리 현상은 이런 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근과 어근이 합쳐서 합성어가 될 때 어근과 어근, 이를테면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봄, 비, 라는 이 단어 괜찮죠, 그죠? 근데 이 봄이라는 단어와 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입니다. 합성어가 될 때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경우 울림소리에는 그러니까 모음이 다 울림소리고요. 그 다음에 자음 중에서는 자음은 대부분 안 울림소리인데 자음 중에서 울림소리인 경우가 마, 누, 라, 야 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라든지 아니면 자음 중에 얘네들이 이렇게 앞말의 끝소리로 왔을 때 그때 뒷말의 첫소리가 요 안 울림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나올 경우 얘네들이 뭘로 바뀌냐면 된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안 울린 예사소리였는데 일반적인 소리였는데 된소리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봄, 비에서 봄이라는 말 중에 아까 앞말의 끝소리가 뭐여야 된다고 했어요? 울림소리 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울림소리 있죠, 그죠? 미음. 그 다음에 봄, 그 다음에 비 라고 했을 때 이 안 울림 예사소리 비읍 있죠. 근데 얘가 발음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이거예요. 자, 봄, 비로 우리는 발음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비읍이 쌍비읍으로 된 소리로 발음하더라. 이렇게 발음이 변하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사이소리 현상. 근데 여기에 등장했던 단어들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사이소리, 사이시오 표기 차이가 나는 게 나룻 배가 있어요. 봐봐요. 자, 나룻 배 라고 쓰는데 사실 나루
와 배가 합쳐진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나루의 우는 울림소리입니까? 안 울림소리입니까? 울림소리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일 때 조건 갖췄죠? 그 다음에 뒤에 뒤따라오는 뒷말의 첫소리가 뭐일 때 안 울림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중에 하나 비읍 있네요. 그죠? 그때 우리는 이거를 발음할 때 나, 루, 빼 라고 발음을 해요. 나루 빼. 근데 이 뒤에 비읍을 쌍비읍으로 발음합니다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시옷을 집어넣어요. 사이시옷. 얘가 사이시옷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사이시옷 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른 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맛, 비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것도 여기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자, 원래 장마라는 단어와 비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겠죠. 합성어. 됐죠? 그 다음에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여야 된다고 했어요. 모음이든지 아니면 자음 중에 미음, 니은, 리을, 이응으로 끝나든지.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났네요. 예, 역시 울림소리 맞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뒷말의 첫 소리가 예사소리 맞죠? 예사소리, 일반적인 예사소리. 근데 얘를 우리는 이제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자, 발음할 때 장마삐.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사소리가 또 이 된소리로 바뀌어서 이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이 예사소리 비읍을 쌍비읍으로 바꿔서 발음합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시옷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맛비.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발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맛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마비라고 해도 돼요. 네. 어쨌든 이 뒤따라오는 비읍이 쌍비읍, 된소리로 바뀌었잖아요. 사이소리 현상이라니까 이게. 됐죠? 하나만 더. 원래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다 한번 해보자고요. 자, 뒷일, 뒷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사실 얘는 뒤라는 말과 일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합쳐진 겁니다. 합성어죠? 자, 그런데, 자, 앞말의 끝소리가 무엇으로 끝났나? 보니까 모음으로 끝났네요. 모음은 울림소리.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나고, 그 다음에 뒷말의 첫소리가 얘는 예사소리죠. 근데 얘는 좀 약간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면 발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뒷일이 되거든요. 니은, 니은이 덧붙어 버려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까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자면 그럼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너무 깊게 들어가는 수준인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뒷일이라고 니은, 니은이 덧붙으면서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시옷이 들어가 버려요. 이거 어쨌든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옷 표기인 건데, 그런데 얘네들을 모두 북한 즉 문화어에서는 나루베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옷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장마비라고 하고 시옷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뒤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옷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이시옷 표기를 모두 없애는 거죠. 없습니다. 아예. 네. 이렇게 사이시옷을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요 세 가지가 남북 언어의 어떤 이질성의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페이지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은 남북 언어의 어떤 이질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어쨌든 다른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남한과 북한에서는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과 그 북한 말의 어떤 차이를 알아보는데 도형으로 한번 구별을 해보자고요. 일단 우리나라 말은 동그라미 표시, 그 다음에 북한 말은 세모 표시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일단 오징어라는 이 표현을 갖다가 북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낙지라고 이게 표현합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말에서 이 낙지는 그러면 북한 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서해낙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북한에서 이 오징어라 부르는 생물을,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갑오징어가 됩니다. 갑오징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 오징어라 부르는 생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갑오징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질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질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 교과서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도대체 이 극복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거죠. 사실 우리 나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있듯이, 나중에 통일하게 되면 어쨌든 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부르게 된다면 좀 약간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텐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독일 같은 다른 나라의 예시를 들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건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기할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괴테문학 용어 사전을 만들고 있고, 중국과 대만 역시 양안 사전을 만들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언어 차이를 줄여 이질성을 극복하려고. 사실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그대로 읽어줘 볼까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과거에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던 독일이나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중국과 대만이 서로 언어의 차이를 줄여 이질성을 극복하려고 만들었다. 대단히 문장이 쓸데없이 길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극복하려고. 뭘 극복하려고? 이질성을 극복하려고. 왜? 서로의 언어의 차이를 줄여야 되기 때문이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남북의 언어 차이가 지속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댓글로 달아보자. 여러분들의 어떤 자유로운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란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것도 한번 다이어트를 시켜봤습니다. 문장이 너무 또 길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줄여봤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단어들만 꼽아서 본다면 어쨌든 이렇게 다르게 되면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서로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오해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개선하기 위해서지. 그 다음에 통일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거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아니면 다른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인데, 여기 자습서에 나와 있는 어떤 모범 정답 있잖아요. 이걸 갖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우든지 이해하고 나머지 살은 여러분들이 붙이면 되죠. 그 뜻만,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요 3번 부분 한번 볼게요.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려면 남한과 북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말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런 어떤 짤막한 질문 있잖아요. 요런 짤막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3쯤 됐으면 이제 슬슬 그 수능, 국어의 그 언어 영역의 그 독해 실력을 늘리는 그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런 짧은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단락의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어떤 말들은 이렇게 좀 같은 도형으로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끊어 읽는다든지 하는 이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남북한의 언어 정책은 간단히 말해서 남한은 어떻고 북한은 어떻다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차이를 갖다가 표시하자면, 남한은 자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북한은 인위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남북한 언어 정책의 차이는 남한은 자율적이고 북한은 인위적이라는 데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한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후 지금까지 말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미 변해버린 어휘나 발음 등을 정리해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언어는, 여기서 특징이 나오죠. 남한의 언어는 외래어를 많이 수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1933년의 통일안을 해방 이후까지 사용해오다가 한자 사용의 폐지, 그러니까 한자를 폐지했다는 것, 그래서 한글 전용 정책을 실시하였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남한은 상당히 국제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가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노력이고 그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은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말로 순화해서 바꿔 쓰려는 노력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특징을 잡을 수가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남한의 지나친 외국어 사용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고, 그죠? 이게 문제점인 것이죠. 이게 문제점. 각 나라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한은 외국어 사용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은 언어 주체성이라는 명목하에 사회주의적 속성을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다. 이게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습서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좀 선생님이 좀 줄인 거고요. 자, 남한은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을 자제해야 될 것이다. 자제 좀 하라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외국어를 사용을 많이 하죠. 하지만 어쨌든 외래어나 외국어는 사용해서 좋을 건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외래어는 사실 얘는 빼기 힘들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어처럼 쓰이고 있는 말인데 얘를 빼면 뭐 다른 순우리말을 만들어야 한다는 어떤 부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북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언어를 지나치게 다듬지 말라. 원래 그 말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걸 굳이 순우리말로 너무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걸 정치적 이념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좀 자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면 여기에 대한 답은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모든 별로 통일국어 사전을 만들며 통일시대 국어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자. 남북한 언어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단어들을 수집해보자. 수집하면 되죠. 자, 이렇게 자습서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주차장은 차마당으로, 원피스는 외동옷으로, 그 다음에 누룽지는 가마치로, 화장실은 위생실로 북한말에서 부르고 있다더라. 뭐 그런 내용의 것들. 그 다음에 밑에 것들은 뭐 굳이 이거는 뭐 친구들과 의견 나누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도 뭐 굳이 그렇게 설명할 건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생각 모으기 요것만 빈칸만 한번 채워보고 넘어갈까요? 이제 강의 마칠까요? 남북 언어는 지역, 정치 체제 및 이념, 그 다음에 언어 정책입니다. 언어 정책 등의 차이로 달라진 면이 있지만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다. 남북 언어 사이에 이질성이 커지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며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 갖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태도를 길러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강의, 네,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이전에도 그 다른 댓글에서도 말했지만은, 사실 요 부분이 그닥 이렇게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하는 그런 글이었으면 사실 강의식 수업이 아주 편하게 됐었을 텐데, 이 되게 활동 중심의 어떤 그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어떤 교과서로 지금 이렇게 딱 구성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하기가 좀 약간 어려웠던 부분이 좀 난감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 나란말싸움 채널의 취지인데, 이게 잘 전달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나머지 뭐 부분은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자율적인 의견에 따른 빈칸을 채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엔 더 도움이 되는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